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고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한 주가 후딱 지나갔네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얼마 전에 네. 저희 그 딸, 늦둥이 딸 꼬맹이 방을 치우다가 너무 귀여워요. 한바탕 한 게 뭐냐 그러면 너무 어지럽혀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정리 안 하면 내가 다 어. 갖다 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다 갖다 버리겠다. 네, 그렇게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빨리 치우라고 딱 네. 했더니만 딸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라 그래요? 아, 역시 엄마도 K 엄마구나. 혹시 K 엄마 아세요? 아, 나 K 엄마라고 저는 몰랐는데 네네네. 요즘 저기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요즘 저기 그 K 엄마라 그래가지고 K 엄마들이 그렇게 그런 말을 많이 한대요. 갖다 버린다. 안 치우면은 그 유명한 짤로 돌아다니더라고요. 제가 그건 봤어요. 그 스토리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아마 자식 키우는 분들은 이 K 엄마 스토리 K 에피소드를 다 아실 거예요. 네네네. 이게 대표적인 게 이게 역사가 또 있어요. 예전부터 나온 거.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말 안 들으면. 너 같은 딸 낳아봐라. 너 같은 자식 낳아봐라. 이런 얘기는 변하지 않죠. 맞아요. 요즘도 하시죠? 네네네. 사실은 이게 저 엄마 속을 막 새기다가도 본인이 이제 엄마가 되면은 그때 이제 그 엄마의 마음을 알거든요. 그리고 또 네. 왜 그 형제가 있는 집, 자매가 있는 집 꼭 싸워요. 키우다 보면.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이제 싸우다 보면 어느 한쪽 편을 들 수가 없어요. 네. 그래갖고 꼭 뭐라고 한마디 하냐면 둘 다 나가. 둘 다 나가.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아니, 이렇게 근데 얘기를 굉장히 하거든요. 그분은 합리적인 분이에요. 아니 보통 엄마들이 K 엄마들이 그렇게 해요. 아니 가끔 이제 장남을 편을 든다거나 누나 편을 든다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적 없습니까?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그냥 아니 어렸을 때 본인이 어렸을 때 저는- 형제가 몇 분이시죠? 전 남동생 둘이 있어가지고 저는 집이 또 경주다 보니까 네. 아예 그런 거 없이 아 경주면 그런 게 없어요? 아예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무조건 아들 편. 뭘 해도 아들 편. 일관성 있게. 그 조금 그게 불만이셨겠어요. 아무래도. 그럼요. 그러면 지금 저기 그 딸을 키우시면서 엄마의 마음은 좀 알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아는 게 많죠. 딱 그 너 같은 딸 낳아서 키워봐라. 얼마나 말 안 듣는지. 네네네네. 뭐 이런 거는 정말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만 이 가슴 속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제 엄마한테 들었던 말을 딸한테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너무 똑같이 하죠. 그럴 어떻게 때는- 희한하게 똑같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혹시 딸을 보면서 아유 내가 이것만큼은 나를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이걸 닮았어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만.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네. 뭐 특히 이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방송에서 얘기되나 그 괜찮아요. 남편 이 머리 그 남편의 안 좋은 점. 머리 이거 머리 단점. 뭐 예를 요런 들면, 거 그런 걸 닮았다. 예, 그리고 또 눈 작은 거 남편의 네네네네. 눈 조그만 거 이게 부부가 그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네. 섞어서 유전자 닮지 않아요. 맞아요. 한쪽이 몰빵해서 안 좋은 거 닮을 때가 많아요. 그래요. 자, 우리가 사실 이제 뭐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요즘 우리 앞에 K자를 붙이면은 뭐든지 좀 최고다, 우리 게 좋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뭐 그쵸. K-팝, 뭐 K-뷰티라든가 뭐 이런 거, 뭐 요즘은 또 K-방산, 그리고 이제 K-엄마. 우리 엄마들도 우리 한국 엄마들이 최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 왜 K를 꺼낸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사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죠? 왜냐하면 이 K 쪽에 K 드라마부터 시작해갖고 K 웹툰, 네. 뭐 K 팝 네. 되게 많은데 요즘 또 핫하게 사실 오래전부터 그러긴 하는데 요즘 더욱더 핫하게 자 K 문학이라고 있어요. K 문학. 네네. 좋습니다. 우리나라 문학, 이 한국 문학이 세계 시장, 세계 무대에서 네. 엄청난 또 열풍을 끌고 올 예정이라고 그래요. 합니다. 우리 한국이 하면 뭔가 다르다. 네, 그래서 네, 네. 오늘 모신 분이 있습니다. 출판 저작권 에이전트 이구용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네네. 자,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KL 매니지먼트 이구용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넉넉한 미소. 아니 근데 너무 외모가 출중하신 것 같아요. 인상이 아주 좋으십니다. 과찬이십니다. 네. 일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시죠? 글쎄요. 아니 외모가 이게 편안하시고 좀 신뢰감을 주는 외모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고맙습니다. 우리 작가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불편함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게 하나를 까먹고 먼저 건너뛰었는데 네네네. 아까 소개를 너무 간단하게 해주셔서 네.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생긴 저분 누굴까? 뭐 하는 분일까? 자, 인상 좋은 우리 저 형님 같은 분은 어떤 일을 하실까? 한번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저는 출판 저작권 에이전트고요. 여러분께서 이제 좀 생소하실 텐데
우리 보통 이제 에이전트라는 그 말 자체는 조금 익숙할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그 앞에 출판이 붙으면 조금 낯설어져요. 네. 네, 출판이 좀 생소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를테면 해외 유명 문학이 국내에서 번역 출판되는 과정에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에이전트가 많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 작품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판권 계약 진행, 그리고 번역 출판될 수 있도록 그 일련의 과정을 에이전트가 이렇게 핸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일이 많네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한국 출판 저작물, 그러니까 한국 문학을 포함해서 해외로 이제 진출하고자 할 때는 바로 이제 저 같은 에이전트들이 통해서. 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럼 이게 그 말씀하신 출판, 저작권, 네. 에이전시 이게 세 개 영역 지금 이거잖아요. 네. 에이전시는 또 알고 출판도 알고 네. 저작권도 알고 그리고 번역 그 안에는 뭐 네네네. 디테일하게 번역도 네, 네. 자, 그런데 연예인으로 치면 매니지먼트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쉽게? 그렇죠. 국내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어떤 그 아티스트를 글로벌 무대로 이제 진출시키고자 할 때는 그 아티스트가 본인이 직접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현재 시장도 알아야 되고 누구를 만나서 어느 무대에 설지 또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어느 매체를 통해서 펼쳐질지 이런 그 이 딜이라든가 협상 이런 것은 아티스트가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바로 이제 에이전트가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없었던 네. 직업이었던 거죠. 사실은 네.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직업이 존재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제 번역 출판 이 비즈니스가 그렇게 역사가 아주 오래진 않습니다. 물론 기원으로 올라가면 더 오래되긴 했지만 네네네. 이것이 산업적으로 본격적으로 번역 출판되기 시작한 것이 사실은 80년대 후반 그리고 95년 전후로 해서 이제 본격화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지식재산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로열티를 지불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95년 이때부터 이제 본격화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것이 산업화로 확대가 되면서 에이전트 역할이 비례해서 이제 확대가 된 거죠. 그러면 원래 그 대표님께서는 네. 언제부터 이런 이 영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건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는 게 자체가 개척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좀 늦게 뛰어든 거예요? 두 가지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것은 이제 1995년 봄부터예요. 사실은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이런 직종 자체를 제가 사실 몰랐습니다. 그렇겠죠. 어떤 우연한 기회에 이 일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28년을 그대로 와. 중간에 이제 그 어떤 그 간극 없이 계속 이 일만 이제 해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봐도 좀 놀랍긴 한데 어쨌든 처음에는 그만큼 저 자신도 이 일을 시작할 때도 많이 낯설었고 많이 부족한 점이 많았지요. 예, 그런데 이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노하우도 생기고 경험도 생기고 그래서 그러한 것이 베이스가 돼서 한국 출판 저작물을 이제 해외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 네. 핵심이 또 하나 빠졌어요. 예, 특별한 기회가 돼서 네. 했다고 하는데 네. 특별한 기회 말씀은 빼놓으셨어요. 어떤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전에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네네. 그 외국 문학을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단계로 진입하기 전에 잠깐 좀 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는 지인분이 저를 이제 이쪽 세계로 인도를 했죠. 네. 인도인가요? 끌어들인 건가요? 그 시절에. 저를 이제 추천을 한 그런 이제 네네. 결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진입을 했고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저도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이제 듣다 보니까 너무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해외는 이 에이전시가 네.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늦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얘기는 네. 외국 문학들은 우리한테 빨리 많이 알려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한국 문화는 좀 더 늦게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거기서 오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서양에서는
지식 재산을 그러니까 저작권이죠. 네네네. 예, 저작권을 보호하고 또 저작물을 누군가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그것을 또 시장에서 세일즈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네. 예, 서로 보호하고 보호받고.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WTO에 가입하면서 네. 그것이 이제 산업적으로 본격화된 것이 95년부터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된 것이 물론 그 전부터 이제 에이전트 역할을 해오던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때부터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고 서양에서는 좀 더 일찍 그 산업이 발달을 했지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는 저작권 계약 없이 해외 지식 재산을 번역 출판하던 시절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역할을 하는 전문 에이전트가 없었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산업적으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러나 이제 이 지식 재산을 본격적으로 보호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네. 그런 과정 속에서는 소개도 이루어져야 되고 딜도 해야 되고 번역 출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이제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에이전트라는 그 사람이 예,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비즈니스가 한국에서 이제 활성화된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때부터 네. 우리 문학도 많이 알려졌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오. 그 출발 당시에는 그러니까 95년을 만약에 이제 기준으로 본다면 네네네. 95년에는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글로벌 무대에서 이렇게 높지 않았죠. 아, 예, 그러네요. 예. 그렇죠. 만약 혹시 그때 이제 여행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지 아, 모르겠지만 그쵸. 만약에 뭐 JFK라든가 런던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어느 공항에서 시내로 택시를 타고 갈 때 어디서 왔느냐 이런 거 이제 많이 물어보죠. 물어보잖아요. 예, 예. 그랬을 때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먼저 그가 물어온다면 예, 예. 뭐 중국이냐 일본이냐 이게 사실 그때 당시엔 일상적이었거든요. 네.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오히려 이제 다른 주변 국가를 더 많이 언급을 했죠. 그리고 한국이라고 얘기를 하면 꼭 물어봤어요. 네. 사우스 월 노스 이렇게 그렇죠. 남한이냐 북한이냐. 그거는 또 그만큼 예, 예. 상식이 있는 분이에요.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가 있는지 그것이 분단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왜냐하면 그 분단된 거 아는 사람은 그래도 한반도, 한국을 아는 사람이었던 근데 거죠. 더 아는 분들은 코리아라고 그러면 사우스, 노스를 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노스를 만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노스 사람들은 절대 쉽지 만날 수가 않죠.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하는 분들은 네. 그냥 사우스로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한국 자체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을 리가 없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한국 문학에 대한 또 한국 출판에 대해서 관심 가질 만한 현실적 여건, 환경, 분위기가 안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산업화가 활성화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차츰차츰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고 또 한국 문화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한국 출판과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서서히 확대가 된 거죠. 전 이 대목에서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처음으로 해외에 네. 이게 수출된, 번역되고 수출된 우리나라 이 문학 네. 뭐가 있을까? 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내 최초요? 아니면은 아니. 선생님이 처음 제가. 하신? 예, 예, 예. 제가 일을 하시면서. 예. 이제 말씀 잠깐 이제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한 95년에서 한 2000년 사이에 이제 몇 번 시도를 좀 했었거든요. 네네. 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관심 갖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사실 그게 특히 영미권을 이제 기준으로 본다면 그쪽에서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그 나라에서 같이 잘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다 네네. 어우러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시도를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좀 기다렸고 또 중요한 것은 전략 부재.
노하우 부재, 경험 부족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더 노련하게 숙련된 그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사이에는 저는 이제 주로 영미 문학을 포함해서 영미권 저작물들을 많이 들여왔죠. 국내에서 번역 출판될 수 있도록 이제 현지 출판사들과 소통하면서 그쪽 저작물을 많이 들여와서 국내에서 이제 번역 출판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자국의 문화, 자사의 문학을 어떻게 세일즈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어떤 전략을 갖고 하는지 저는 그것을 5년, 6년, 7년, 8년, 거의 10년 가까이 노하우를 배우셨네요. 공부를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런 베이스에서 그렇다면은 어떤 작가, 어떤 작품을 가지고 먼저 가는 게 좋을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 선정이 매우 중요하네. 작품 선정과 그다음에 나라 선정. 네. 그 매칭이 첫 번째로 중요한 거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질문하신 네, 처음. 네네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김영하 작가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라는 작품이고요. 네. 그 작품을 이제 2004년도에 그때 읽고 소개를 하면서 네. 그것이 미국으로 처음 소개되는 저한테는 그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작품이 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네. 정리를 해보면 이구영 대표님께서 네. 처음으로 해외 수출한 우리나라 책은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문학인 경우에 네, 문학. 첫 술에 배부르진 않지만 그 작품이 기여한 바가 크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에도 물론 이제 한국 문학뿐만 아니라 뭐 다른 영역의 저작물, 그다음에 문학도 번역 출판되긴 했죠. 그러나 이제 의미를 부여한다면 산업 영역에서, 시장 영역에서 이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에이전트가 역할해서 진출한 거의 첫 사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요? 예. 우리나라로 봐도? 예, 물론 또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뭐 거의 반응이 그 반열에 거기에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 근데 10년이 걸리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 작품을 이제 진출시키면서 저는 이제 한번 정확하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학습을 하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준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진출을 하게 됐는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작품 한 5, 6년 전 그 기간까지는 평균적으로 1년에 한 작품 정도씩 진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그 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작가가 늘어나고요. 네. 아니, 근데 10년이나 걸리는 어떤 그 이유가 있어요? 10년이나? 너무 긴 시간 동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이제 저는 계속 이제 해외 판권 수입을 하는 했지만. 역할을 하고, 근데 사실 수출은 아시아권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권에서 진행된 것은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네. 본격적으로 한국 문학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그런 거는 아니었지만 아시아권에서 중국, 대만, 일본, 그다음에 아세안 시장, 지금 우리가 동남아라고 일컫는 그 영역으로는 문학 포함해서 영유아를 위한 책, 그다음에 일반 자기계발서라든가 비소설, 그다음에 그림책, 그리고 학습 만화 이런 것들이 그 기간 동안에 꾸준히 나갔지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제 제가 2004년, 5년부터 본격화한 것이 이제는 때가 됐구나. 아시아권에서 이렇게 어필하고 있는 것을 보니 이러한 것, 그간 영미 유럽에서 수입해 온 과정에서 터득한 노하우와 아시안 시장에서 여러 가지 경험, 이것을 결합을 해서 이제는 영미 유럽으로 본격적인 승부를 해야 될 때가 됐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비유를 하자면 거의 볼모지에 그냥 맨땅 헤딩하듯이 정말 개척을 해서 그러니까. 성공 모델을 만들어낸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사실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걸 준비하고 시행착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짜 많았을 것 같은데 네. 그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초창기에 네네.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이제 제가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네네네. 그간 이제 일해오고 있는 영미유럽 그 담당자에게 이제 그 팩스, 그때는 메일도 아니었고요. 팩스로 주고받았던 시절인데 썼죠. 한국에 이러이러한 베스트셀러가 있고 작품이 괜찮다.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겠느냐. 네, 대표님 마음에서는 그 작품이 너무 저는, 괜찮아서 그래서 한국적인 개성도 지니고 있고 한국에서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했고 그 작품이 지니고 있는 메시지도 좀 그 보편적인 거라 이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그냥 단칼에 난 안 산다. 아니면 나 관심 없다. 한국 거라서? 한국 거라서인 것도 이유가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현지 시장에서 만약에 한국 책을 냈을 때 한국의 인지도가 없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번역 출판하게 한 이후에 만약에 올 수 있는 그 리스크를 그 담당자가 다 안는 것은 큰 부담인 거죠. 그렇지. 그렇죠. 괜히 네. 했다가. 첫 번째는 네. 한국이라는 나라의 네. 그 인지도. 인지도, 위상, 네. 그게 이제 상당히 낮았다라고 네.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문학적으로 네. 또 하나는 또 그 작품성이 네. 이제 미국 그리고 그 작가에 대한 인지도가 국내에서는 유명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라에서는 신예 작가나 마찬가지죠. 그쵸, 그쵸. 아무도 모르니까 예, 예. 거의 모른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은 그것을 그 나라에서 도입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인력과 비용과 시간 그리고 위험 부담, 그러니까 그 손실 예상되는 그 리스크가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히 이걸 엄두를 내기가 어려운 거였죠. 그런데 이제 2000년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한류 그 열풍. 기반이 네, 한류가. 다져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 대한, 그러니까 한국 음악, 음반, 문학이죠. 공연. 예술. 그래서 이제 우리 가수들의 어떤 그 활동, 무대 공연, 그다음에 영화, 이런 그 영역의 문화 콘텐츠가 아시아 시장을 넘어서 서구 시장으로 좀 더 나가기 시작했죠. 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것이 이제 산업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면서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네. 그것이 더 전파가 되잖아요. 확대가 네. 되잖아요. 서양 쪽으로. 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저는 이제 이렇게 딱 그 공백을 비집고 들어간 거죠. 우리 문학도 있다. 네. 우리 출판도 있다. K 문학도 있다. 예, 그렇게 들어간 것이 이제 2004년, 2005년도의 시도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그 첫 작품 네. 말고 그 이후에 이런 그 성공한 네. 수출의 K문학 성공한 또 사례들 사례가 뭐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계속 있을 정말 것 이거는 네, 한국 네. 문학사 출판사에서의 역사적 이벤트 혹은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 뭐죠?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 엄마를 부탁해. 네. 아니, 이거 뽑아야죠. 어디 미국이에요? 에세이잖아요. 소설 문학. 소설 문학. 미국 쪽에? 그렇죠. 미국에? 예, 미국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다도 엄마를 부탁했구나. 네. 여러 가지 많이 부탁을 드렸네. 네, 적극 부탁을 해가지고. 안 돼서 예, 부탁을 예, 하신 부탁을 들어줬어요? 예, 들었죠. 부탁을 들어줬네. 예, 예. 부탁을 들어줬어. 대중들이 이것을 이제 그 본 사람들이 빠르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네, 그게 몇 년도죠? 그것이 이제 2011년 이전 몇 년간, 2, 3년, 2년여간 이제 관심을 갖고 미국에서 첫 출판된 것이 2011년 4월 초에 출간이 됩니다. 근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베스트셀러가 되죠. 박수 한번 왜 박수 한번 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한국 출판, 한국 문학이 이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른 전무후무한 예입니다. 아니 나는 너무 궁금하다. 진짜 너무 좋다. 아니 베스트셀러가 되면 또 산업적으로 또 네. 머니가 중요하니까 이거 대체 몇 부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라고 하면 그래요. 몇 부 정도나 몇 부가 팔린 거예요? 뭐. 하나요? 그 수십만 부? 수십만 부가 팔렸어요? 예, 이렇게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작품은 지금까지 이제 41개 나라로 41개? 진출했습니다. 오. 41개 나라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처음은 어려웠지만 빠른 속도로 전파되면서 다양한 언어권으로 진출한
하게 되죠. 그래서 2011년도에 이 작품이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그것은 전 세계의 이 작품과 그 작가, 그 다음에 한국 문학, 한국 출판물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되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작품이 더 여러 나라로 이제 진출하게 되고요. 그것은 또 다른 작가와 작품이 나갈 수 있는 네. 그 견인차 오작교 역할을 했네.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작품이 더 특이할 만한 것은 2012년도에 맨 아시안 리터러리 프라이즈, 그래서 맨 아시아 문학상을 받습니다. 아이고 대박이네. 이것은 한국 작가로선 처음이고 아시아 여성 작가로선 처음으로 이 작품이 그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와. 이 상은 그 후에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그러니까 맨 부커 인터내셔널 프라이즈로 연결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41개국이면 어디죠? 뭐 아프리카나 뭐 중동 뭐 유럽 뭐 여러 가지로 다. 아프리카어로 번역 출판되진 않았지만 네. 그 나라도 당연히 나가고요. 오. 그러니까 스와힐리어로 번역이 출판이 되면 이제 거기 현지어로 나가는 건데 거기서 이제 다른 뭐 불어판, 영어판 이런 것이 이제 유통이 되고 있고 당연히 아랍어권은 포함이 되죠. 아랍어 할 줄 알아요? 아니요, 못하죠. 마치 할 줄 아시는 것처럼. 저도 몰라요. 예, 그러면 네, 그러면 궁금한 게, 네. 자 좋습니다. 그때 이제 2010년 초반에 네. 신경숙 작가님이라고 그랬죠? 네, 2011년에 나왔죠. 2012년에 신경숙 번역 작가님의 출판이 됐죠. 엄마를 부탁해. 네. 그게 이제 아주 반응이 좋아가지고 네. 그 이후로 네. 한국 문학에 대해서 보는 관점들이 전 세계인들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좀 무시했다며요. 달라지죠. 네. 우리나라 무시한 게 아니라 약간 무심했죠. 코리아 작가가 썼다 그러면 이제는 코리아 작가? 그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아유 너 이랬다가 이제는 그래요? 네.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은 이제 오지요. 오, 와. 아예 네. 와. 예, 좋은 그리고- 작품 소개해달라. 뭐 네. 이렇게 자랑스럽다. 아예. 그러니까 그 저는 이제 그 맨 처음을 알잖아요. 제가 어떤 근데 저는 그 사람이 밉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현실이니까. 자른 사람. 그렇지. 그건 현실이거든요. 네. 만약에 제가 그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지사지하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나 어쨌든 상황은 그때하고 지금 많이 다르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사실 뭐 한국의 위상도 그렇지만 사실 작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나라 문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 어떤 독자층을 겨냥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작품을 특별히 소개시키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전 세계 공통어가 엄마 아닙니까? 엄마? 엄마는 그런가? 무조건 통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그 주요 그렇죠. 전 세계 아프리카건 이유가 아랍이건 어디지 됩니다. 교전 지역이건 중동 지역에 네. 지금 폭탄 터지는 곳도 가도 네. 엄마만 하면 눈물 흘리는 게 바로 엄마라는 네. 단어예요.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미 감동적으로 읽으신 분도 계실 거고, 네네네. 아직 못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지금 그 젊은 층에서 올라와서 아직 이 작품을 접하지 못한 독자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작품을 보고서 이 작품을 해외에 소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그 한 가지 첫 이유는 아까 이제 지금 네.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네. 엄마라는 것은 누구든 엄마의 자식이잖아요. 다 똑같죠. 누군가 엄마로부터 태어났고 엄마가 그래서 엄마에 대한 정이 있고 그렇죠. 그 안에 정서가 있잖아요. 어디도 소통할 수 있는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그 엄마라는 엄마. 하나의 이슈. 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한국의 엄마는 미국 엄마하고 아까 이제 K 엄마 이렇게 네네네. 서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K 엄마. K 엄마하고 아메리칸 A, A라고 A 엄마. 할까요? 네, 자, A 엄마. A 엄마. A 엄마. 어. 어떻게 다를까? 기본적인 엄마의 속성, 모성 이런 것은 같다 똑같을 할지라도 거라고 봐요. 또 다른 어떤 그 문화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작품이 그것을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늘 이렇게 찾는 것 요소 중에 하나도 그런 게 있지만 해외 독자들이 그냥 어떤 나라 문학을 읽어서도 그냥 이거는 그냥 문학이구나라는 것보단 이왕이면 이거 한국 문학이 이런 개성을 지니고 있구나. 그러니까 다른 나라 문학에서
보기 어려운 혹은 볼 수 없는 그러한 어떠한 그 맛.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 그러면 네. 보편성도 네.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만의 또 이 문화, 그렇지. 개성 네. 이런 부분도 포함하고 있는 작품을 또 그렇습니다. 찾으시네요. 한국의 엄마. 바로 그 한국의 엄마. 여기 우리 이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엄마를. 한국의 엄마는 특히 지금 이전 세대의 엄마는 엄마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은 엄마이고 또 가부장제의 그 문화 속에서의 한 가장의 아내.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근데 사실은 부인이고 엄마이기 이전에 여성이잖아요. 예. 그 여성으로서의 존재 가치보다도 또 다른 가치, 또 다른 덕목이 우선시되거나 강요되거나 혹은 그 역할을 더 해야 하는 그런 엄마로서 많이 우리 지난 세월간 엄마들이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보다 내 남편, 가족. 우리 시부모 네. 모시고 또 받들고 이렇게 수발 들고 때론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그런 수준이었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맞아요. 예전에. 네네네. 그리고 자식에게도 굉장히 헌신적이고 매우 헌신적이죠. 내가 헐벗어도 자식에게는 더 먹을 걸, 더 맛있는 걸 더 주려고 하고 더 이쁜 옷을 입히려고 하고 더 배우게 하려고 했잖아요. 네. 네네네. 그러면 나라는 존재, 여성으로서의 존재, 엄마이기 이전에, 부인이기 이전에 그러한 것이 좀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작품을 보다 보면 그러한 것이 보이는데 엄마가 어느 날 없어져요. 근데 가족들이 막 찾아 나서요. 그런데 이 작품을 보면 여러 이제 이렇게 그 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각 장의 화자가 각기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각기 다른 그 화자가 그 딸이고 아들이고 남편이고 이래요. 그렇다면 같은 엄마, 같은 한 캐릭터인데 이 하나의 캐릭터를 각기 다른 인물들이 자기 시선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의 입장에서 바라본 그 어떤 여인, 캐릭터, 엄마가 바라본 지점, 아니죠. 딸이 바라보는 지점, 아들이 바라보는 지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다 모아졌을 때 하나의 엄마로서의 그 존재를 우리가 독자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둥근 하나의 원을 조각조각 났던 하나의 캐릭터를 바로 그러한 지점이 이 작품의 구성의 매력이라고 또 저는 봤던 거죠. 그러니까 엄마라는 보편성, 그다음에 한국의 엄마가 지닌 개성? 개성, 그 독특함, 차별화되는 그런 지점, 그다음에 문학 어떤 이 작품의 구성으로 봤을 때의 예술적 완성도라든가 그런 스타일이 어필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골랐던 그러면 거죠. 우리가 이제 요도이목에서 참 아까 대단하다. 했던 얘기긴 한데 조금 하나를 정리를 해봅시다. 그 우리나라 이 네. K 문학이 있어요. 그럼 이 문학이 뭐 미국 네. 뭐 미주권이든 여기 영미권이든 갈 때 수출하는 이 과정을 네. 우리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이참에.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의 책을 네, 네. 수출하는 과정을 예를 들면 얘기해 저희가 달라는 거고. 네, 저희가 추천했어요 이 책을. 예, 만약에 이제 네, 이 작가분이세요. 네, 네. 네. 작가. 그러면 이제 제가 작가예요. 박권의 하루라는 책을. 그럼 이제 예. 이구용을 만났습니다. 예. 네, 네, 네. 박권의 하루라는 책을 좀 이제 미국으로 보내고 싶어요. 수출하고. 이제 이런 의뢰가 그렇죠. 들어오는 예, 예. 거죠. 혹은 제가 요청을 할 수도 작가님, 있고. 제가 네. 이 작품을 소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요청을 한 거고 네. 작가 대표님은 저한테 또 요청을 한 거고. 예, 이렇게 할 여하튼, 수도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는 딱 먼저 읽겠죠. 네. 네네. 예, 읽고서 아 이게 두루 어필할 것인가, 글로벌 무대에 두루 어필할 것인가, 아니면 특정 일부 언어권에만 어필하고 뭐 좀 어려울 것인가, 이제 이런 거를 좀 첫 판단하겠죠. 번째로 판단을 딱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두루 소통할 수 있는 작품을 이제 우선 꼽겠죠. 그래서 거기 해당이 됐어요. 네네네. 그러면 저는 이 작품을 읽고 이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이제 영문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국말을 읽는 편집자가 두루 포진해 있다면 그대로 주어도 되겠죠. 네네. 그런데 우리가 다 준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문 자료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영문 시놉시스, 그러니까 요약문, 그러니까 단순히 작품 내용을 요약했다기보다는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그 안에는 스토리도 당연히 들어가겠고 그렇죠. 어떤 작품의 주요 성격, 캐릭터가 스토리 있고 뭐 이런 부분들. 또 작품성은 어떻고 작가의 스타일은 어떻고 뭐 시장에서의 이 예상되는 어떠한 그런 포지션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담은 그러한 시놉시스를 번역을 했어요. 예, 한 장 정도 분량으로 네네. A4 한 장 정도 분량을 준비하고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이제 샘플 번역이 또 필요합니다. 한 30쪽에서 50쪽 정도의 이 본문 일부를 영문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번역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예, 좀 부족하다, 어색하다. 그러면 이 작품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샘플을 통해서 그들은 이 작품을 1차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원작은 A 학점인데 만약에 그 번역 원고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은 어렵겠죠. 네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그리고 그 작가가 내고 있는 그 목소리, 그 문체를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또 때로는 현지 독자들에게 잘 어필할 수 있는 문장으로 어떻게 잘 표현이 됐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그것도 잘 이루어졌어요. 네네. 그럼 이제 그게 준비가 되면 현지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현지 파트너, 에이전트, 저 같은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와 협업을 하든가 아니면 현지 이 작품에 관심 가질 만한 출판사 혹은 그 출판사에 일하는 편집자에게 네, 프로포즈를. 제안을 하죠. 네네. 나 이런 작가, 이런 작품이 있다. 여기 자료도 있다. 한번 볼래? 네네. 과거에는 힘들었죠. 그러나 이제 네네. 지금은 한국 문학 작품이 여러 성공 사례를 내고 있고 또 산업적으로 또는 예술적으로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봤을 때 이거 관심 있겠다, 관심을 둘만하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그쪽에선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를 검토를 하겠죠. 네, 그리고 그리고요? 그 안에 스태프들하고 같이 보고 네. 대부분 전원일치 오케이가 나야 패스가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거를 진행을 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편집부도 있겠고 또 마케팅 마케팅부도 부도 있겠고 여러 이제 그 각 팀 스태프들이 모여서 이제 이 작품을 샘플도 읽고 네. 이 작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죠. 작품을 모니터하는 뭐 예비 독자들도 참여하겠죠. 예, 뭐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예. 또 때로는 뭐 어떤 서점 관계자들 자기네 나름대로 그렇죠. 그러면 노하우가 그리고, 다 있으니까. 예,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작품과 비즈니스적으로 무관한 이해관계가 없는 또 다른 한국어를 볼 줄 아는 누군가에게 이 작품을 한 번 더 읽어보라고 네.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검토를 하면.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오케이 되면. 만약 오케이 되면 더 긍정적인 네. 어떤 결론을 내는데 유효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은 오케이를 딱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품 마음에 든다. 책이 다 수출되는데 그러면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겠지. 예, 어떤 경우는 이렇게 했는데 수도 없이 이런 거를 반복을 하는 계속 거예요. 검토하고. 5년, 10년 또 리젝트하고 또 패스하고 또 안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보고서 바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케이스 바이 예, 케이스라서. 맞습니다. 예. 작품에 따라서 다 다르죠. 뭐 1개월 보통 그래도 최소한의 단계는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 만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 4년도 걸린대요. 그래도 가장 빠른 케이스는 그래도 한 달에서 한 6개월 정도. 오, 예, 예. 그래요? 빨리 된 사례는 이제 엄마를 부탁해는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한 3개월 안쪽 3개월로? 정도였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진행됐던 사례 중에 하나는 안도현 시인의 연어. 예, 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작품이 소개된 그 이후 그 계약까지 그 기간, 네네네. 계약 결정까지 기간이 한 달 안팎 정도. 계약 결정까지? 네. 연어. 예, 그 작품은
다른 작품에 비해서 빨리 결정된 미국 작품입니다. 쪽이었나요? 어디 네, 나라? 그렇습니다. 연어 좋아하잖아. 미국 사람들이 연어를 좋아해요. 예, 그래서 네. 이 작품은 이제 영국에 있는 이제 맥밀란 출판사에서 이제 판권을 확보해서 현재 네. 출판을 했죠. 요즘은 이제 한국 작품이다라고 이제 비즈니스 하기가 예전보다는 좀 더 편해지셨겠어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인지도도 높아지고 네. 사람들의 어떤 호감도도 높을 것이고. 네. 근데 약간 또 나라별로 네. 또 약간 그 선호하는 이 문학 이 차이도 약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아시아 쪽하고 미국 쪽하고 네. 그다음에 또 유럽 쪽. 뭐 아시아 쪽은 단순히 뭐 이제 좀 자극적인 뭐 어떤 드라마적인 요소가 큰 소설책을 좋아한다라든가 아니면 미국은 뭐 이렇게 이런 가족 이야기를 좋아한다든가 뭐. 판권, 세일즈 언어권 이제 그 수가 뭐 한 10개에서 20개 나라 정도 된다 하면은 굉장히 그냥 보편적으로 많이 이제 잘 어필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나라별로 좀. 보통 이제 영역별로 보면은 네. 아시아 시장은 아무래도 좀 더 대중적 서사성이 있는 네. 좀 더 일반 불특정 다수의 네. 독자들에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작품. 그래서 2000년 초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국 영화라든가 TV 드라마와 연관 있는 작품을 우선적으로 이제 진출시킨 예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작품에 더 이제 관심이 그렇다고 해서 예술성 높은 강한 작품을 마다하는 건 아닙니다. 예술성 강한 작품은 저는 강한 상품성을 지니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술성이 강하다라고 해서 이것은 시장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요. 예술성이 있으면 또. 미국 쪽은 어떤?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커머셜한 대중적 서사도 있으면서 동시에 예술성도 같이 있는 문체라든가 전체 플롯이라든가 전체 구성 이런 데 완성도 같이 갖춰져 있고 왜냐하면 그 시장에는 한국 문학뿐만 아니라 경쟁하고 있는 훌륭한 영미 그러니까 유럽 작가들이 정말 경쟁하는 그 본 고장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본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다 갖춰야 된다고 봐야죠. 문학의 본토장, 본고장, 맞아. 본시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막 훌쩍 시간이 지났는데 정말 마지막 재밌어가지고. 질문을 네. 왜냐하면 뭐 다음 2부에 또 초대하셔가지고 또 네. 더 많은 얘기를 나누겠지만 네, 오늘 끝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네. 들어보니까 이 에이전시 네. 역할 자체가 한국 문화나 한국 문학, K 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아지는데 네. 앞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 에이전시가 또 가야 될 네. 방향 이런 부분들이 또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거기에 될까요?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제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더 지속적으로 이제 본 궤도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더 다양한 작품들을 이제 빠른 스피디하게 이제 발굴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좀 더 다양한 개성을 지닌 이런 작품을 좀 더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다양한 언어권으로 이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제가 염두에 두는 것은 책으로서 번역 출판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이 작품을 원작으로 한 또 다른 스타일의 또 다른 유형의 문화 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를테면 연극, 그렇죠. 뮤지컬, 오페라, 영화, TV 드라마 이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이미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네. 그걸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또 해야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판 어떤 제작의 세계죠. 에이전트를 하고 계시는 우리 이구영 대표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오늘 얘기 나눠보니까 2부를 빨리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그 K 문학, 네. 한국 이 문학 자체가 세계 시장에 네. 어떻게 또 이렇게 뚫고 들어가게 됐는지 또 그러니까요. 그런 생소했는데 역사를. 또 알게 됐고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약간 애국하는 그런 마음이 절로 생기는데 오늘. 네, 굉장히 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우리 문학으로 애국을 하고 계시네요.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또 2부에서 더 많은 얘기를 네. 또 대표님 모시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야 놀자!